제일 어차피 잘 끊어서 편집해 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유롭게 하면 되고. 비트코인을 제시한 시작으로 한 이제 우리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뭐 저 찍는 거하고 관계없이 좀 관심 있다요. 관심 없나? 그렇지 않나?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주변에 혹시 비트코인 때문에 되게 돈 많이 벌거나 엄마 아빠 나오면 내가 되게 당황스러운데 되게 막 이렇게 되게 흥하거나 되게 망한 사람 있나? 이거 주변에 없나? 나도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사람은 있는데 신한은행, 신한증권에 갔다가 아저씨가 뭐 옆에 앉았는데 뭐 되게 친한 척하면서 통장을 딱 보여주는데 통장이 253억인가 있더라. 253억.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지? 지점장이 막 뛰어나와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 내가 보고 처음 보는데 선생님도 뭐 코인 같은 거 좀 하시고 그러세요. 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야기했는데 좀 주변에 그런 일들을 많이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얘가 왜 생겼다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나? 국가의 화폐의 국가가 아니라 민간. 화폐의 발행은 원래 누가 주도했었지? 국가가 했어. 국가 중앙. 미국, 우리나라, 일본, 영국 이렇게 했었잖아.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어? 이게 언제쯤 생겼다 그랬지? 2008년 때. 무슨 서브프라임 모기지. 우리 그때 봤던 빅쇼트라고 하는 영화가 배경이 되는 그 사건 기억나지? 그때 뭐 그래갖고 무슨 사고가 있었는데 근데 뭐 그게 이거 무슨 말이냐고. 이때 어떤 일이 생겼다? 돈을 많이 찍어냈잖아. 그럼 우리가 경제사 물건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많아지면 가치가 하락하잖아. 근데 이거하고 지금 비트코인하고 또 어떻게 연결돼? 돈의 가치를 신뢰. 그러니까 월급쟁이 기조를 생각했으면 선생님이 열심히 일해갖고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었는데 이전에도 200만 원을 벌었고 이후에도 200만 원을 벌었는데 이때 200만 원의 가치면 만약에 뭐 어떻게 하고 아반떼 한 대 가격이었다 예를 들어서. 근데 2008년 이후에 돈이 많아서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이때는 뭘 살 수 있는 거고 모닝 정도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잖아. 나는 뭘 잘못한 게 월급쟁이 김준은 뭘 잘못한 게 아니잖아. 이 모든 것들이 월스트리트에서 장난쳐가지고 문제가 생겼고 그거 해결하려고 정부에서 돈 연락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근데 피해는 누가 보는 거야? 내가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식이 생겼잖아. 그 사람들이 무엇에 대한 판단이 생기기 시작해 뭐가 이 분노를 어디에다가 이제 뭐 하지 않겠다.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화폐를 믿지 않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고 중앙집권화가 되지 않는 화폐에다가 저희가 저번에 단체 사진을 찍다 보니까 교복을 입어야 해서 넥타이 하나만 빨리 빌려보고 있어요. 우리 동영상 찍고 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몇 번? 7번. 어머. 자편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다시 돌아가. 편집 좀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재밌다. 좀 호응도 좀 해줘. 박수 세 번 시작. 나는 이러고 싶어 이런 줄 알아 이 새끼야. 어? 이러고 싶어 이러고 있다. 자, 하여튼 여기 앉는 거지. 그래서 그건 이해가 되나? 원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의 분노가 이쪽으로 간 것까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쌤도 여기까지 이해가 돼. 여기까지 갔어. 그래서 야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라는 게 만들어졌고 야는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속성은 뭐고 비트코인 딴 거 빼고 비트코인을 좋아해요. 제일 중요한 속성은 뭐고 개수가 한정돼 있잖아. 2200만 개. 그러니까 뭐 하지 않노? 미친 듯이 찍어내지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냐? 가치의 하락이 한정이 돼 있겠지. 누군가가 임의로 기획해서 찍어내버리게 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야를 뭐 하는 거야? 가상화폐 아니면 가상자산 이렇게 해서 미친 듯이 사서 금액이 오르고 내리고 했는 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는 것까지는. 여기까지 다 이해됐지? 한번 볼까? 야를? 짧으니까? 하나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다. 최근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투기, 도박, 사기 등의 부정적인 단어를 먼저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각종 언론에서 비트코인으로 인해 발생했던 수많은 사건들을 매우 자주 보도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왜 블록체인 영상에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이 비트코인이라는 놈을 위해 블록체인이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투기로 문제된 부분도 있지만 원래 비트코인은 현재 현금 거래 제도를 대항한다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등장했다. 당신에게 해외여행 중에 홍식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홍식이는 여행 3일 만에 가진 돈을 모두 탕진해버리고 당신에게 연락을 하게 된다. 저기 50만 원만 꺼줄 수 있니? 전파 너머로 날아가서 부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지만 마음 시작한 당신은 그대로 50만 원을 송금해주게 된다. 그런데 이때 당신의 50만 원은 그냥 딱 홍식에게로 텔레포트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은행을 통해 50만 원을 보내는 순간 은행사에서는 당신의 계좌에 50만 원이 있는지 확인 후 상대방의 계좌로 전달한다. 자, 이렇게 당신의 50만 원은 홍식에게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라는 제3자는 나와 홍식이라는 둘만의 거래 과정에 중개자로서 자리 잡고 은행 장부의 이체 내역을 기입함으로써 내가 홍식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을 보증한다. 그럼 된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과정에는 분명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바로 둘만의 거래를 제3자에 의존한다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오랜기간 믿음을 가져온 정부, 은행이라는 제3자가 왜 문제가 되나요? 라고 물을지도 모른다. 만약 은행이 해킹을 당해 당신이 50만 원을 이체한 내용을 담은 정보가 삭제된다면, 아니 당신이 수십 년간 부은 적금 내용에 담긴 정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면, 은행 관리자가 실수로 5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을 송금시킨다면 아무리 믿음을 가져왔다고 해도 남은 결국 남이라 결코 자신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어쩌란 말인가? 은행 없이 어떻게 돈을 송금할 수 있다는 건가? 바로 이 질문에 답할 거의 완전한 정답이 어느 날 갑자기 뿅 나타나게 된다. 2008년 9월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의 금융산업이 붕괴됐다. 길거리엔 수많은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왔고 시민들은 국가와 은행을 불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 혼란의 중심에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은행가가 익명의 누군가가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 논문에는 국가가 발행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며 제3자의 보증 따위 개나 저버리게 만들 완전히 탈중앙적인 새로운 화폐에 대한 이론이 담겨 있었다.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것 말이다. 그리고 논문 속엔 비트코인을 작동시킬 블록체인이라는 놈도 함께 들어있었다. 비트코인을 우리가 보는 시계라고 한다면 블록체인은 그 시계를 작동시키는 톱니와 같다. 자, 그렇다면 이 블록체인이라는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 우선 1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들은 거래에 대해 정부와 은행이 끼어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서로 얼굴, 이름, 나이에 대해 모른 채 서로의 계좌와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원을 가지고 있다. 이때 3번 사람이 7번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할 상황이 없다. 그러자 난데없이 3번 사람이 외치기 시작한다. 제가 지금 7번 사람에게 10만 원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내용을 노트에 적어주세요. 모든 사람들은 우선 3번이 돈도 없으면서 사기친 건 아닌지 검사하기 위해 그의 잔고와 거래 내역을 확인한다. 다행히 3번의 계좌엔 돈이 충분하고 사기친 내역도 없다. 사람들은 노트에 거래 내역을 적어놓는다. 이렇게 거래가 완료된다. 다른 거래가 있을 때에도 모두 동일하게 노트에 거래 내역을 기록한다. 그렇다면 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걸까? 앞서 설명했던 예시에서 사람들이 들고 있던 노트를 블록이라고 해보자. 사람들은 각자 동일한 거래 내역이 적힌 블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블록이 가득 차면 다른 블록을 새로 쌓아 내용을 채운다. 그리고 블록끼리 연결을 지어 보관한다. 이때 이 연결을 체인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블록체인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방식이 왜 안전하고 결코 조작될 수 없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 은행이 보관하는 방식은 잔고를 꽁꽁 숨기며 철통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보안도 결코 완벽할 수는 없다. 이는 수많은 은행들의 해킹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이러한 보안 방식을 완전하게 뒤집어 엎어버렸다. 그건 바로 장부를 제3자가 꽁꽁 숨기는 방식이 아닌 동일한 장부를 모든 각자 나눠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공공거래장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장부는 일정 시간마다 새로 고침되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다. 다른 모든 사람이 올바른 장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백수가
어디 돈 좀 벌어볼까 하며 손에 땀을 쥐면서 자신의 잔고에 10조 원을 적어 넣어도 곧바로 잔금 30원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내 1명의 부정직한 사람은 9명의 정직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만약 백수가 10명 중에 6명과 결탁해 잔고를 동시에 조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51% 어떻게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과와수는 조작된 6명이 되므로 백수가 10조 원을 갖는다는 가짜 잔고가 진짜 잔고가 되어버리게 된다. 한순간에 인생 역전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잔고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100명, 1000명, 10만 명, 아니 1000만 명으로 늘어난다면 51%는커녕 1%만 조작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결코 해킹당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이 금융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영역에서 공공거래장부가 사용되며 지배적인 중앙 세력이 사라진다면 그 자리는 재력, 권력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블록체인이 적용된다면 그 누구도 거짓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대기업은 더 이상 대중들을 속일 수 없을 것이다. 책 블록체인 혁명에서 돈 펩스콧은 이렇게 말한다. 기술은 강력한 수단이지만 기술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이끌 수 없다. 신뢰가 춤추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정부를 재창조해야 한다. 즉,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변화하고 재창조될 것이다. 지금까지 블록체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어 블록체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아보았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 더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책 블록체인 혁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지식한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가 좀 되나? 잘 될 것 같나? 어떻게 될까 한번. 잠깐만. 좀 끊어서